원숭이띠 여러분, 저는 명리학으로 30년간 수천 명을 상담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특이했던 띠가 바로 원숭이띠였습니다. 왜냐하면 원숭이띠는 돈을 정말 잘 버는데 대부분 이상하게 부자가 안 됩니다. 열심히 일하고 머리도 좋고 기회도 잘 잡는데 통장은 늘 비어 있어요. 다른 띠들은 천천히라도 돈이 쌓이는데 원숭이띠만 유독 돈이 안 모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같은 원숭이띠 중에서도 예외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원숭이는 천천히 꾸준하게 부자가 되고 어떤 원숭이는 크게 벌었다가 크게 잃고 어떤 원숭이는 돈이 물처럼 빠져나갑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제가 원숭이띠 사주 수백 개를 분석하면서 발견한 게 있습니다. 원숭이띠에게는 치명적인 재물 구멍이 3개 있습니다. 그 구멍을 모르고 살면 평생 돈 때문에 고생합니다. 그 구멍을 알고 막으면 재물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명리학에서 원숭이는 신금입니다. 이 신금이라는 게 굉장히 독특한 성질이 있어요. 금은 재물을 상징하는데 원숭이띠 자체가 금이라는 게 함정입니다. 돈 그 자체인데 왜 대부분 돈이 안 모일까요?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당신의 재물 구멍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자, 그럼 왜 원숭이띠는 돈을 벌어도 안 모일까요? 명리학에서 원숭이는 신금, 가을의 쇠붙이입니다. 금속이라는 게 뭡니까? 단단하고 차갑고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명리학에서 금은 완전히 다른 성질이 있습니다. 금은 흐릅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원숭이띠 사업가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돈이 들어오면 기분이 좋아서 바로 또 투자하고 사람들한테 베풀고 새로운 사업 구상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돈이 없다고요. 그분은 자기가 돈 관리를 못해서 그런 줄 알았대요. 그런데 사주를 보니 답이 나왔습니다. 신금은 양금입니다. 정금이나 경금처럼 날카롭게 베는 금이 아니라 녹아서 흐르는 금이에요. 쇠를 불에 녹이면 어떻게 됩니까? 액체처럼 흘러내리잖아요. 원숭이띠가 바로 그겁니다. 돈이라는 에너지가 들어오면 그게 고체로 굳어서 쌓이는 게 아니라 액체처럼 흘러갑니다. 그래서 원숭이띠는 돈을 버는 능력은 최고인데 쌓는 능력은 최하입니다. 명리학에서 이걸 금생수라고 합니다. 금이 수를 낳는다는 뜻이에요. 금은 차가운 기운이고 물도 차가운 기운이거든요. 금이 물을 만나면 기운이 더 강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물의 특성이 뭡니까? 흐릅니다. 머물지 않습니다. 원숭이띠가 돈을 벌면 그 돈이 물처럼 흘러가는 겁니다. 저축이든 투자든 소비든 어쨌든 움직입니다. 가만히 통장에 쌓여 있지 않아요. 여기에 더 큰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원숭이띠는 역마살을 타고났습니다. 역마살이 뭐냐? 말을 타고 달린다는 뜻이에요.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항상 움직이고 변화를 추구하고 새로운 걸 찾아다닙니다. 이게 장점이 될 때도 있어요. 기회를 빨리 포착하고 남들보다 먼저 움직이니까요. 그런데 재물 관리에서는 독이 됩니다. 가만히 쌓아야 하는데 계속 움직이면 쌓이겠어요. 제가 만났던 한 32살 원숭이띠 직장인은 이랬습니다. 월급 받으면 일주일 안에 다 씁니다. 본인도 뭐 했었는지 모르겠대요. 맛있는 거 먹고 친구들 만나고 온라인 쇼핑하고 그러다 보면 끝이래요. 그분 사주를 보니까 신금에 역마가 붙어 있었어요. 돈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나갈 준비를 하는 구조였던 겁니다. 그럼 원숭이띠는 평생 가난하게 살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원숭이띠 중에도 부자가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뭘 다르게 했을까요? 자기 재물 구멍을 정확히 알고 그걸 막았습니다. 지금부터 원숭이띠의 3가지 재물 구멍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구멍, 충동성입니다. 원숭이띠는 참을성이 없어요. 돈이 들어오면 그 순간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럼 바로 쓰고 싶어져요. 나중에 아껴야지. 다음 달부터 저축해야지. 이런 생각해본 적 있죠. 그런데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원숭이띠는 역마살을 타고났거든요. 역마살은 움직이는 기운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답답합니다. 돈도 마찬가지예요. 통장에 돈이 쌓여 있으면 그게 불편한 겁니다. 써야 마음이 편해져요. 제가 상담했던 한 41살 원숭이띠 여성이 있었습니다. 프리랜서 디자이너였는데 한 달에 500만 원씩 법니다. 나쁘지 않은 수입이죠. 그런데 통장 잔고는 늘 100만 원 이하였어요. 어디 쓴 건지도 모르겠대요. 카드 내역을 보니까
하루에 10건씩 결제가 되어 있더라고요. 커피, 택시, 배달음식, 온라인 쇼핑, 하나하나는 몇만 원인데 매일 그러니까 다 나가는 겁니다.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자주 쓰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냥 손이 가요. 참을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신금의 특성입니다. 금은 빠르게 움직이고 빠르게 반응해요. 생각하자마자 행동으로 옮겨집니다. 그래서 충동 소비가 심한 겁니다. 두 번째 구멍, 과욕입니다. 원숭이 띠는 작은 돈에 만족을 못해요. 큰 돈을 벌고 싶어 합니다. 한 방을 노립니다. 명리학에서 이걸 금금목이라고 해요. 금이 나무를 베는 겁니다. 나무는 재물을 상징하거든요. 원숭이 띠는 날카로운 도끼처럼 재물을 사냥합니다. 이게 좋을 때도 있어요.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과감하게 투자하고 빠르게 행동하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과할 때입니다. 나무를 너무 많이 베면 어떻게 됩니까? 숲이 사라지잖아요. 원숭이 띠가 바로 그래요. 작은 이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더 큰 걸 노리다가 결국 다 잃습니다. 제가 만났던 한 54살 원숭이띠 사업가가 있었어요. 치킨 프랜차이즈를 운영했는데 한 달에 1,000만 원씩 순이익이 났대요. 10년 동안 꾸준히 벌었으니까 그냥 그렇게 했으면 지금쯤 억대 자산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욕심을 냈어요. 프랜차이즈 본사를 차리겠다고, 전국으로 확장하겠다고, 은행 대출 3억 받아서 사무실 얻고, 직원 고용하고, 광고하고,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망했습니다. 지금은 빚만 남았어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때 그냥 가게 하나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원숭이띠의 함정입니다. 잘 될 때 만족을 못해요. 더 크게, 더 빠르게 가려고 합니다. 그러다 과욕이 되고 결국 망하는 겁니다. 세 번째 구멍, 독단입니다. 원숭이띠는 머리가 좋잖아요. 그래서 자기 판단을 믿습니다. 다른 사람 조언 안 들어요. 특히 돈 문제에서는 더 심합니다. 내가 더 똑똑한데 왜 남의 말을 들어야 해? 이런 생각이 깔려 있어요. 명리학에서 금은 단단하고 강한 기운입니다. 쉽게 휘지 않아요. 그래서 고집이 세고 독선적이 될 수 있습니다. 혼자 결정하고 혼자 실행하고 결과도 혼자 책임지려고 해요. 문제는 혼자서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38살 원숭이띠 직장인이 있었어요. 주식 투자를 했는데 주변에서 다들 말렸대요. 지금 고점이니까 팔라고. 그런데 그분은 안 들었어요. 내 판단이 맞아. 더 오를 거야. 결국 폭락했고 2천만 원 날렸습니다. 나중에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때 친구 말 들을 걸. 원숭이띠는 협업을 못합니다. 사업 파트너를 믿지 못하고 투자 조언도 안 듣고 가족 말도 무시해요. 그러다 혼자 망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원숭이띠의 세 가지, 재물구멍, 충동성, 과욕, 독단. 이 세 가지가 원숭이띠를 가난하게 만듭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구멍들을 어떻게 막아야 할까요? 지금부터 구체적인 해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원숭이띠의 재물 구멍을 막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명리학적으로 검증된 5가지 방법입니다. 첫 번째, 강제 저축 시스템입니다. 원숭이띠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의지로는 절대 안 됩니다. 아무리 다짐해도 소용없어요. 돈이 보이면 쓰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게 강제 시스템입니다. 월급이 들어오는 그날 자동으로 빠지게 만드세요. 자동이체로 적금 계좌에, 연금 계좌에, 투자 계좌에 손도 못 대게 만들어야 합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원숭이띠 공무원이 있었어요. 10년 동안 월급 받아도 모은 돈이 없었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월급날 자동이체로 50만 원씩 빠지게 하라고. 처음엔 힘들었대요. 생활비가 부족한 것 같고 답답하고. 그런데 석 달 지나니까 적응이 되더래요. 1년 지나니까 600만 원 모였고요. 지금은 5년째 하고 있는데 3천만 원 넘게 모았습니다.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이게 아니었으면 평생 한 푼도 못 모았을 거라고. 원숭이띠는 강제로 막아야 합니다. 선택의 여지를 주면 안 돼요. 두 번째, 토 기운을 보충하세요. 명리학에서 토극수입니다. 흙이 물을 막는다는 뜻이에요. 원숭이띠는 금생수, 돈이 물처럼 흐르잖아요. 그럼 흙으로 막아야 합니다. 흙은 뭡니까? 부동산입니다. 땅, 집, 건물.
실물 자산이에요. 원숭이띠는 현금을 쥐고 있으면 안 됩니다. 100% 씁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묶어두세요. 아파트 청약 넣고 작은 땅이라도 사고 오피스텔이라도 투자하세요. 현금으로 있으면 날아가는데 부동산으로 바꾸면 안전합니다. 제가 만났던 한 46살 원숭이띠 자영업자가 있었어요. 카페를 운영했는데 한 달에 400만 원씩 벌었대요. 그런데 통장에는 늘 100만 원도 안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조언했습니다. 작은 상가라도 하나 사라고. 그분이 3년 동안 모아서 지방에 작은 상가 하나 샀어요. 1억 2천만 원짜리였는데 지금은 1억 8천만 원이 됐대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이게 아니었으면 그 돈 다 썼을 거라고. 토 기운은 색깔로도 보충할 수 있습니다. 황토색, 갈색, 베이지색 옷을 입으세요. 집안 인테리어도 흑색 계열로 하고요. 방위는 중앙, 남서쪽이 좋습니다. 세 번째, 분산하지 마세요. 원숭이띠는 여기저기 관심이 많아요.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그래서 투자도 분산합니다. 주식도 하고 코인도 하고 펀드도 하고 부동산도 하고 겉으로 보면 똑똑한 것 같은데 사실은 다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명리학에서 역마살은 분산의 기운입니다.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에너지를 낭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숭이띠는 반대로 가야 합니다. 한 곳에 집중하세요. 부동산 할 거면 부동산만 하고 주식 할 거면 주식만 하세요. 그것도 한두 개 종목만요. 장기 투자 원칙을 세우세요. 1년, 2년, 3년 묵혀두는 겁니다. 자주 사고 팔지 마세요. 역마살이 발동하면 계속 거래하고 싶어지거든요. 그럼 수수료만 나가고 손해봅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원숭이띠 회사원이 있었어요. 주식을 했는데 하루에 10번씩 사고 팔았대요. 1년 동안 거래한 게 수백 건이었어요. 결과는요. 500만 원 손해. 그래서 제가 조언했습니다. 삼성전자 딱 하나만 사서 3년 묵혀두라고. 지금 2년 됐는데 600만 원 수익 났대요. 분산하지 마세요. 집중하세요. 네 번째, 업종을 잘 선택하세요. 원숭이띠는 신금, 금속의 기운이잖아요. 그럼 금과 관련된 일이 좋습니다. 금속, 기계, 자동차, 철강, 전자제품 이런 쪽이에요. 수 기운도 괜찮아요. 유통, 물류, 음료, 수산물, 운송업, 금생수니까 금이 수를 낳거든요. 그런데 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목 기운 업종은 신중하세요. 목재, 종이, 출판, 인테리어, 가구, 금목이라서 금이 목을 극하거든요. 단기적으로는 잘 될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힘들어집니다. 에너지를 너무 많이 소모하거든요. 그리고 원숭이띠는 안정적인 직장이 유리합니다. 사업보다는 직장인이 낫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원숭이띠는 변덕이 심하거든요. 사업하면 그 변덕 때문에 방향을 자주 바꿔요. 오늘 이거 하다가 내일 저거 하다가 그럼 망합니다. 직장은 시스템이 정해져 있으니까 안전해요. 월급도 꼬박꼬박 들어오고요. 다섯 번째, 시기를 파악하세요. 원숭이띠는 가을에 재물운이 좋습니다. 7월, 8월, 9월 이때 중요한 계약하고 투자하고 사업 시작하세요. 방향은 서쪽, 북쪽이 좋아요. 서쪽은 금의 방이고 북쪽은 수의 방이거든요. 사무실 책상도 서쪽이나 북쪽을 바라보게 놓으세요. 재물은 좋은 해도 있습니다. 쥐띠해, 용띠해는 원숭이띠한테 기래요. 반대로 조심할 해도 있어요. 호랑이띠해는 좀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당장 실천하는 겁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원숭이띠 재물 구멍 막는 5가지 방법. 강제 저축, 토 기운 보충, 분산 금지, 업종 선택, 시기 파악. 이 5가지만 제대로 지키면 10년 안에 당신 통장이 달라집니다. 자, 여기까지 원숭이띠의 평생 재물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원숭이띠는 12띠 중에서 돈 버는 능력은 최고입니다. 머리 좋고 기회 포착 빠르고 순발력 뛰어나죠. 그런데 쌓는 능력은 최하예요. 왜냐하면 신금이라는 기운 때문입니다. 금생수, 금이 물을 낳아서 돈이 흘러가고 역마살 때문에 가만히 있지 못하고 그래서 벌어도 통장이 비는 겁니다. 원숭이띠의 3가지 재물구멍. 첫째, 충동성. 벌자 맞았습니다. 참을성이 없어요. 둘째, 과욕,
작은 돈에 만족 못하고 큰 걸 노리다가 다 잃습니다. 셋째, 독단. 혼자 결정하고 조언 안 듣고 혼자 망합니다. 이 세 가지가 원숭이띠를 가난하게 만드는 구멍이에요. 그럼 해결책은 뭡니까? 5가지입니다. 첫째, 강제 저축 시스템. 자동이체로 월급날 바로 빠지게 하세요. 둘째, 토기운 보충. 부동산, 실물 자산에 돈을 묶으세요. 현금 쥐고 있으면 다 나갑니다. 셋째, 분산 금지. 한 곳에 집중하고 장기 투자 원칙 세우세요. 넷째, 업종 선택. 금속, 기계, 유통 관련이 좋고 안정적인 직장이 유리합니다. 다섯째, 시기 파악. 가을, 서쪽, 북쪽이 재물은 좋습니다. 이 5가지를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지금 당장 은행 어플 켜서 자동이체 설정하세요. 내일부터 하겠다. 다음 달부터 하겠다.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원숭이띠는 미루면 영원히 안 해요. 지금 이 순간 해야 합니다. 제가 30년 동안 수천 명의 원숭이띠를 상담하면서 봤습니다. 이 방법 실천한 사람은 10년 안에 부자 됐어요. 안 한 사람은 10년이 지나도 그대로였고요. 차이는 딱 하나였습니다. 아느냐, 모르느냐가 아니라 하느냐, 안 하느냐였어요. 원숭이띠 여러분, 여러분은 이미 돈 버는 능력이 있습니다. 다른 띠보다 훨씬 뛰어나요. 이제 필요한 건 딱 하나, 그 돈을 지키고 쌓는 시스템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되길 바랍니다. 10년 후에 이 영상 다시 보면서 이렇게 말하실 겁니다. 아, 그때 이 영상 보고 바로 실천하길 정말 잘했다. 원숭이띠 여러분의 재물운이 활짝 피어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기까지 원숭이띠 평생 재물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